100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소득혁명. 저자 브라이언 페이지. 출판일 2024년 12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나의 자산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왜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아버지는 수십 년간 영혼을 박살내는 일에 매여 살았으나 처절히 가난했고 이른이 넘어서는 흑색종 사기 진단을 받았다. 은퇴는 했으나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것이 책을 쓰게 된 이유다. 브라이언 페이지의 책 소득혁명은 이런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소모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돈과 시간의 자유가 있는 인생 설계를 시작했고 평범한 회사원에서 벗어나 현재는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그가 찾은 해법은 자동소득이었다. 실제로 회사를 다니며 자동소득을 설계했고 준비가 끝나자 스스로 직장을 해고한다. 그렇게 퇴사한 지 불과 3년 만에 연소득은 수천만 달러, 즉 수백억 원에 달했다. 자동소득을 통해 현금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흐르는 시스템을 갖춰 돈과 시간의 풍요를 누리는 신흥 부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 같은 사람이죠. 핵심은 빨리입니다. 30에서 40년 뒤에 부자 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람보르기니의 노인용 보행기를 싣고 다닐 셈이 아니라면요. 3년에서 5년 고생하면 됩니다. 대신 아주 힘들 거예요. 그는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자신하며 독자들에게 자동소득 설계의 A탓을 제시한다. 본인은 물론 그의 친구 팀 페리스, 딘 그라지시오 등의 경험과 실전 로드맵을 아낌없이 공개한다.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대박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연쇄 창업가, 엔잡러의 노예가 된 소시민 사장이라면 특히나 책의 메시지에 크게 공감하고 브라이언의 경험과 가이드에서 강력한 영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브라이언 페이지. 기업인. 미국의 기업가이자 온라인 교육자. 자동소득 패시브 인컴 분야의 선구자로 불린다. 현금 흐름의 제왕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생산성, 습관 조성, 부동산, 개인 개발, 전략적 관계 등의 주제로 강의를 해왔다. 창업 오디션 샤크탱크 샤크탱크의 초대 심사위원 케빈 해링턴을 비롯해 자수성가의 아이콘인 그랜트 카돈, 타이 로페즈, 딘 그라지오시와 협업한다. 미국 유수의 경제지 포브스와 창업 전문지 안트러프러너 Entrepreneur Incorporated에 소개되었고 MSNBC에 출연했다. 세계 47개국에서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판매 1위 에어비앤비 코칭 프로그램 B&B 포뮬러를 창업했다. 팟캐스트 디지털 타이탄스 디지털 타이탄즈를 진행하고 리얼리티쇼 하우스 해커스 하우스 해커스의 대표 얼굴로 활동 중이다. 현재 브라이언 페이지의 자동소득원 목록은 디지털 제품, 단기 임대, 온라인 코칭, 제휴 마케팅 콘텐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어음, 배당주, 암호화폐 스테이킹 등 대단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영혼을 갉아먹는 일에 언제까지 인생을 바칠 셈인가? 우리가 향하는 세상에는 직장이 없을지도 모른다. 소득혁명의 저자 브라이언 페이지는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나의 아버지는 수십 년간 영혼을 박살내는 일에 매여 살았으나 여전히 가난했고 이른이 넘어서는 흑색종 사기 진단을 받았다. 은퇴는 했으나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것이 내가 책을 쓰게 된 이유다. 그는 생계를 위해 끔찍이 싫은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삶의 의문을 갖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삶을 찾아 나섰다. 그의 결론은 자동소득이었다. 그는 회사에 다니며 자신만의 자동소득을 설계해갔고 준비가 끝나자 스스로 직장을 해고한다. 그렇게 퇴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의 연소득은 수백만 달러가 되었고 3년 후엔 수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는 이른바 사자 직업이나 창업가에 대해 고개를 내젓는다. 진정한 부는 돈만이 아니다. 돈과 시간의 자유다. 내가 매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자 직업이나 창업가의 삶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브라이언은 빠르게 부자가 될 것을 권하며 천천히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세간의 조언의 정면으로 반박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30에서 40년 후에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인가? 당신의 람보르기니의 노인용 보행기를 싣고 다닐 셈인가? 이에 브라이언은 3년에서 5년 뒤 자동소득을 세팅하여 일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말고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지름길 위에 빠르게 따라 올라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퇴사 47일 만에 자동소득으로 백만장자가 된 뒤 깨달은 것. 당신만 몰랐던 신흥 부자의 세계. 브라이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제목은 내가 퇴사 47일 만에 자동소득으로 백만장자가 된 뒤 깨달은 것이었다. 하나, 돈 때문에 일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 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다. 셋, 의지와 에너지는 고갈된다. 결국 우리를 목적지에 데리고 가는 것은 습관이다. 넷, 진정한 부는 시간 더하기 돈, 아니 시간 더하기 현금 흐름이다. 그의 대답은 진솔하고 담백하고 놀라웠다. 저자 역시 평범한 회사원에서 시작했기에 공감력이 컸다. 매일 아침 알람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되다니, 나는 뭘 해야 하지 머리 터지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 많이 버는 것이 아닌 반복적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니,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경험의 결과값이었다. 브라이언 페이지는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은 자산가들을 신흥 부자라 칭한다. 고정적 비근로 소득원이 있다는 점에서 패시브 플러너 패시브 프리니어라 부른다. 자동 소득을 뜻하는 패시브 인컴과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리니어를 합친 단어로 자동 소득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을 일컫는다. 일단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또한 시간 부자다. 돈에 시간까지 넉넉한 이들은 원하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 동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물 수 있다. 패시브 플러너는 의사, 변호사 같은 일명 사자 직업을 가진 전통적인 고소득자가 아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을 운영하는 재계 거물도 아니다.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의 창업자도, 억소리 나는 연봉을 자랑하는 월스트리트 금융인도 아니다. 부모 잘 만난 금수저는 더더욱 아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자동 소득 창출의 달인이다.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꽂히니 이들의 삶은 무한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3에서 5년 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한다. 일하지 않아도 돈과 시간이 풍요로운 삶. 저자는 자동소득을 어떻게 늘려갔을까?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임대업체를 꾸렸고,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마케터가 되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상업적인 부동산을 파트너로 하고,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제 나는 수십 개의 팹을 갖고 있다. 그는 이 책 소득혁명에 자신의 성공 과정과 노하우를 전부 풀어놓았다. 말 그대로 전부. 그는 에이탓을 차근차근 안내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장을 영원히 해고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월 소득을 계산하는 것. 그런 다음 이 목표액을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창조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자산에 집중하고, 마지막으로 자동 소득 자산을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 창출 자산 목록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제시했다. 예상하지 못한 온오프 자산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소득혁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다. 돈과 시간, 두 가지 풍요를 모두 누리는 삶을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많은 돈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생을 지켜줄 책을 찾는다면 이 책만큼 적임이 없을 거라 확신한다. 당장 1년 뒤, 아니 몇 달 뒤가 불안하다면 당장 이 책을 집어들기를 권한다. 브라이언 페이지의 가감 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 투명한 실전 전략 등의 인생을 바꿀 용기와 실행력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수십 년 동안 영혼을 갉아먹었던 일과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삶이 결국 아버지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관절염으로 고생했으며 통증을 달고 사셨다. 이제는 은퇴해서 자유 시간이 생겼건만 건강이 받쳐주지 못했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한편으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으로 몹시 심란했다. 아버지는 어째서 평생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사셨을까? 아버지는 어째서 돈 하나만 보고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하셨을까? 아버지가 끝내 이루지 못한 다른 꿈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당신의 언어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연장 근무, 시간당 수당, 월급, 직장, 연봉 같은 단어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이다. 대신 부창출 수단, 자산, 자동소득 패시브 인컴 현금 흐름, 재량적 시간 같은 단어나 아이디어가 입에 붙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처럼 생계를 위해 죽을 둥 살 둥 일에 몰빵하는 평범한 삶에서 탈출하자.
패시브 플러너로서 우리는 자동소득 자산들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나만의 일은 아니리라. 누구나 어릴 적에는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나중에 커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 삶은 상상도 안 된다. 그리하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를 꿈꿀 뿐이다. 나를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승진 가능성도 희박한 회사에서 로봇처럼 일하는 중간 관리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본 적 있는가? 아이들은 매주 60시간씩 일하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월요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울릴 때마다 삶을 뒤흔드는 실존적 불안감이 엄습하는 삶도 짐작하지 못한다. 밥벌이에 지쳐 자신과 삶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알 턱이 없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통장 잔고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불을 좇는 사이에 아이들은 성장의 어른이 되었고 이제 와서 대면대면해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면,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뜻깊고 친밀한 우정, 영성적 충만함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에너지는 물론이고 집중력까지 필요하다. 오직 돈만이 당신에게 위안을 줄 거라 생각한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 당신의 삶을 명료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나는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다. 30에서 40년 후에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람보르기니의 노인용 보행 보조기를 싣고 다니고 싶지 않다. 부자가 되기 전에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또다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기꺼이 청개구리가 되려 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나만의 부자 철학도 깜짝 공개할 생각이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색안경 끼고 볼 때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은 제한된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이 제한적인 믿음을 고수할지 아니면 부자가 될지 선택하라. 시간과 돈이 1:1 교환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삶의 나침반 같은 원칙이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나는 거의 언제나 자발적 실업자로 살았다. 대신 자동소득을 실현시킬 파. 이프라인을 끊임없이 만들었고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경제적 자유가 가져다준 시간의 자유를 만끽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일들에 무수한 시간을 투자했다. 나는 자동소득원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배웠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덕분에 자산을 소유 창조 통제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지수 함수의 경로를 선택해 열심히 노력하건만 몇 년 동안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올바른 경기장에서 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성공의 길을 간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1센트가 매일 2배씩 증가해도 일주일 후 겨우 64센트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우상향으로 폭발하고 마치 하룻밤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비로소 당신과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안다.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지수 함수의 힘에 승부를 걸었다. 내가 매출 0에서 하룻밤 만에 64,000달러를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다. 성공적인 역할 모델들을 찾아 따랐다는 것, 그게 다였다. 나는 내 길을 먼저 걸어간 유경험자들의 조언을 그대로 실천했다. 셰이크와 스나이더는 내게 필요했던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했다. 두 사람은 이 여정에서 나보다 까마득한 선배라 내가 어느 지점에서 헤매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봤다. 그랬으니 나에게 동화줄을 던져주는 것쯤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였으리라. 나는 역할 모델을 따르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확신한다. 생전 처음 이 길을 가는 무경험자라면 곳곳에 도사린 많은 함정과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선발 주자를 따른다면 이러한 함정과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인생은 짧다.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유경험자의 발자취를 따라라. 이것은 목적지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마지막 통제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유형으로 바로 드롭시퍼다. 이는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소매 주문 처리 방법으로 판매자가 고객의 주문을 생산자에 전달해 생산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가상 매장에 있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 소유, 제조, 생산할 필요가 없다. 자산 통제를 통한 수익 모델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는 수익 자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자산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타인 소유의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흐름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나눈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는가? 그렇다면 통제 자유형이 당신이 패시브 플러너로서 가야 할 길일지도 모른다. 잘하면 이것이 최단 시간에 자동 소득을 창출하는 최상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화이트 레이블링은 자산을 통제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사례는 아마존의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제품이다. 아마존 사이트는 아마존 로고가 부착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제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다. 이 사실도 놀랍지만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다. 아마존은 이들 제품 중 단 하나도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이들 제품이 자사 제품인 것처럼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허락받았을 뿐이다. 바로 이런 것을 화이트 레이블링이라 말한다. 한 회사가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브랜드나 포장을 이용해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일종의 리브랜딩이다. 구두쇠 증후군을 피하라.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가난의 굴레를 절대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믿져봐야 본전이니 내 제안대로 해보라. 이번 주 식비를 어떻게 줄일까? 가장 싼 주유소가 어디일까? 더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대신에 이렇게 자문하라. 100만 달러를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달 내 돈을 2배로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10배로 늘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라. 이 말은 내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며 10배 운동의 창시자인 그랜트 카돈이 즐겨 하는 말이며 실제로 효과가 크다. 내가 존경하는 영웅 중 한 명은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다. 포드가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역 신문들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포드가 무식하다는 비방 기사를 수차례 냈을 정도였다. 한 번은 인터뷰 중에 포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자가 일부러 모호한 질문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포드는 팩폭을 날리며 응수했고 기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시만 하면 직원들이 대답을 들고 달려올 텐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헨리 포드는 자기 차선을 지키는 것,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이 있다면 굳이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음을 간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